예, 저는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조진수 교수입니다. 네, 제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동작구 대방동입니다. 그때 대방동에 공군본부, 공군사관학교가 있었고 바로 색강이 있었습니다. 색강 너머에 여의도가 있었는데요. 여의도에 여의도 군 비행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 색강 위에 지금으로 치면 대방역이죠. 대방역 철길 위에서 애들이랑 놀곤 했는데 그때 그 여의도 비행장에 뜨는 비행기들이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그 작은 비행기가 프로펠러 달고 공봉 떠다니고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비행기에 관심을 가졌고 항상 어릴 때도 비행기 그림만 그리고 종이 비행기만 접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크면은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대방동에 살면서 대학까지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군 생활도 공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공군 장교 중에서 특히 공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이 대학 가서도 항공공학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생도들한테 항공공학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편한 후에 미국에 가서 박사도 항공공학을 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희 지금 한양대학교에는 항공공학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기계공학부에 속해 있습니다만 우리 학부생들한테 항공공학도 가르치고 특히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대학원생들과 같이 항공공학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분야를 접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어린 시절에 정말 관심 있고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야가 이제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시계가 좋다. 그러면 시계를 계속 조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동차가 좋다. 자동차를 할 수도 있고 하면서 그 꿈에 관한 거를 계속 접하면서 자기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이 분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면은 꾸준히 밀고 가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늘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인생은 미분이 아니다. 적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미분이라는 것은 순간에 변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치가 크면 갑자기 100이 될 수가 있고 미분치가 낮으면 0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네거티브, 즉 음수로 갈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순간에 따라서 인생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그 미분을 믿으면 쉽게 말하면 그거는 기적을 믿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미분치가 갑자기 100이 돼갖고 어느 날 갑자기 꼴등하다가 1등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 천재가 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적분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쌓아온 적분이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적분은 결국 면적이거든요. 적분은 지난번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타임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게 적분이고 미분이라는 건 이 순간의 미분값이거든요. 따라서 모든 거는 내가 차분차분히 쌓아온 결과 그걸로 적분이 돼서 그게 현재의 내가 있는 거지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천재가 되고 부자가 되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학생들이 차근차근 자기 실력을 조금씩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첫째, 인생은 미분이 아닙니다. 적분입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새 여러 가지 그 이력서 얘기도 나오고 면접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인생은 제가 볼 때 학력순이 아닙니다. 인생은 성격순입니다. 제가 살아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오고 유학 갔다 오면 무조건 성공하고 나는 공부를 못하고 운동하다 보니까 성적도 나쁘고 하니까 난 실패하고
그런 성적순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살아다 보면은 절대 성적하고 인생하고 뭐 비례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비례 안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대학 입시 볼 때는 전 과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 과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수능 많이 받고 뭐 그래갖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참 그렇게 힘든데 사실 대학 가면은 일단 분야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공대다, 뭐 자연대다, 문과다 좁아지고 그 다음에 대학원 가면 석사과정 가면 또 좁아집니다. 그리고 박사과정 가면 더 작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 공부를 안 하더라도 내가 엔지니어로서 혹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스페셜리스트로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나이 먹으면서 그 분야가 좁아집니다. 근데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우리 인간이 뇌를 쓰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총 능력의 10%도 못 쓴다 그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꼭 공부를 잘한다고 머리가 좋은 건 아니고 물론 머리가 좋으면 공부 잘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내 특정 분야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격이 내가 둥글둥글하고 잘 어울리고 특히 고집피지 말고 객관성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차분차분히 파들어갈 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학원의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참 다양합니다. 지방 출신도 있고 뭐 서울 출신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좋은 대학 출신도 있거든요. 우리가 회칭 말하면 좀 떨어지는 대학 출신도 있습니다만 제가 교수로서 같이 일해보고 같이 연구를 해보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도리어 성격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모토가 있고 내 목적의식이 뚜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고요. 도리어 게으르고 산만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대학 나와도 학위도 못 받고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절대로 성적순이 아니고 성격순이니까 내가 지금 성적이 나쁘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좋은 대학 안 다닌다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저는 이제 공대 교수로서 엔지니어는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집중력이 있고 거기에 근면하고 성실히 임하다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만 60이니까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한다면 뭐 거의 57, 8년 전부터 기억이 나겠죠. 유치원 가기 전부터. 참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우리가 정보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의도 비행장에서 보는 비행기가 뜨는 거. 왜 뜨는 원리도 모르죠. 저 비행기가 뜬다. 그 다음에 뭐 다 어릴 때, 우리 때만 해도 정말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안 부러뜨린 적이 없습니다. 낙하산 만든다고 tuk대에서 뛰어내리고 정말 그런 식으로 참 어릴 때 정보가 너무 없어갖고 그 제한된 정보 갖고 저희가 상상력을 키우고 오롯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그림 그리는 거, 나무 집 짓기 아니면 뭐 모래밭 가서 뭐 고무신 뒤집어 놓는 거 그런 걸로 지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알고 싶으면은 정보가 없으면 못한다. 그런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옛날에 뭐 저희 때만 해도 사실 정보가 많은 편이고 저희 아버님 때, 할아버지 때 올라가면은 그때 정말 더 늦었죠. 그때만 저희 아버님께서 어렸을 때 제가 기억하는 게 유치원 때 미국에 유학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편지를 쓰면 보름 이상 걸려서 왔습니다. 분실되는 편지도 많고요. 그런 식으로 뭐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도 갔다 오는데 한 달씩 걸리는 이런 세상에서 지금은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되고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또 뭐 해당 전공하는 뭐 형님이라든가 교수님들한테 이메일로 문의하면 바로 답장이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궁금한 분야가 있으면은 모든 정보를 다 캐서 그걸 종합을 해서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에센스만 끌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발전 방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 그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정말 그런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이용해서 나의 특히 창의력이죠. 내 창의력을 접목을 해서 사실 저희 때는 참 무식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창의력이 있을 때 해보고 나서야 이제 결과를 알고 그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고 뭐 사고도 많이 나르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정보 접하고 보다 보면 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느 정도 허망한 건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지 가능성이 있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저희 때보다 지금 청소년들은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많은 그런 꿈을 갖고 이뤄 나가면은 충분히 저는 자기가 우리 엔지니어로서 혹은 자연과학도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인기를, 그러니까 소위 무인항공을 시작한 지가 한 4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항공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를 유인기라 그러거든요. 유인기가 있으면 거기 조종사를 쉽게 말하면 로봇이 대체할 거다. 로봇이 컴퓨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처음에 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무인 자동차의 그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무인기의 그런 발달 상황을 보면요. 전혀 다릅니다. 즉, 무인기라는 것은 유인이 할 수 없는 분야를 해주는 게 무인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인 조종사 전투를 하는데 그 유인 전투기는 우리가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그러죠. 보통 9G 이상은 사람이 못 견딥니다. 아무리 뭐 G수트를 입어도. 그래서 우리가 유인 전투기는 기동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만약에 사람이 안 타면은 훨씬 급한 기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유인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그 알파고가 발달을 해도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하는 능력은 아마 능가하는 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난번에 이세돌 씨하고 그다음에 알파고 대결은 한 분야 아닙니까? 바둑이라는 한 분야지만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종합적인 인지를 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직까지는 인간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조그만 강아지보다도 그걸 능가하는 종합 판단을 능가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찰기를 타면요, 생리적 현상 때문에 대여섯 시간 이상 타기 힘듭니다. 그리고 안에 화장실이 있다 그래도 큰 여객기라 그래도 보통 우리가 16시간 이상 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무인기가 대체하는 거는 무인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생리 현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을 가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침범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단순 조립을 한다거나 그쪽은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보시다시피 용접한다거나 조선사도 마찬가지 이미 그런 기계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서 물론 우리가 그런 로봇이 뺏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차지할 분야도 있습니다만 엔지니어나 그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소위 말하는 오케스트라 같으면은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장 몇십 년 내에 우리 그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의 잡을 로봇이 뺏거나 컴퓨터가 뺏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도 자기가 원하는 분야,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계속해 나가면은 그 분야에 잡이 존재하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나 공부했는데 일할 데가 없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적분입니다. 인생은 성격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특히 지금 학생들이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단점도 있어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이룩하려는 그게 미분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내 실력은 차분차분히 쌓아나가는 그런 적분형 인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격이 산만하지 않고 한 군데 집중돼서 꾸준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중형 성격이죠.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